여러분의 문화생활에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는 우리는 컬처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치 예, 바로 그냥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냥 그 끊고 음악 나오면서 너무 프로페셔널해졌는데? 시간을 보니까 완전히 계산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오늘 맞아떨어지는 게 기분이 딱딱 좋아요 지금.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천재이자 박효신 그인플랜을 비롯한 정말 좋은 배우님들의 공연을 보고 온 뮤지컬 천재 황조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식구입니다. 네, 저는 웃는 여자 27입니다. 아니 오늘 웃으세요? 오늘 굉장히 웃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덥다고 오실 아니 때부터. 근데 27님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사진을 보면 표정이 똑같아요. 저는 진짜 AI인 줄 알았어요. 우리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정말 그게 여러분들이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사진을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달라요. 그렇겠죠. 사람인데. 아니 사람이 여기 뺨이 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손이 내렸다가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것도 다르고요. 이 표정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V를 한 게 너무 귀여운 거야. 난 너무 황당해. 난 딱 보는데 나는 혼자 막 여러 표정을 짓고 있는데 우리 27님은 좀 똑같은 거예요. 진짜 누가 보면 포토샵에서 합성한 것 같은. 근데 저는 우리 누가 찍었죠? 그 준나인 씨라고 네. 그 우리 요원님이 네네네. 진행 요원님께서 네. 그냥 그때 정말 그냥 빨리 찍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기하시고 있는 인터뷰도 있었고 맞아, 이게 저는 맞아. 마음이 너무 급했던 거예요. 막 맞아, 이렇게 맞아. 거기서 막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도 너무 많고 맞아. 막 좀 이렇게 살랑살랑 하고 싶었는데 막 스케줄이 너무 바쁘고 아니 근데 남의 스케줄을 왜 이렇게 혼자 걱정을 해주세요? 아니 이게 직업병이에요. 그래 맞아. 왜냐하면 우리가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인티제라서 그러죠. 그리고 그날 막 이렇게 이 머릿속에 스케줄이 다 있는 게 막 보였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식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우리 앉아서 계속 식구님도 제발 질문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직업병. 참여도 1위였어요 제가. 맞아. 아시겠지만 질문해줘야 된다, 답해줘야 된다. 왜 애들이 조용히 있냐? 시간 이렇게 되는데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직업병. 아니 근데 그날 또 우리가 처음으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관객분들한테 인사를 했죠. 소개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좀 분발해야 됩니다. 왜 아무도 그때 몰라서? 아무도 몰라서? 한 15분, 16분이 오셨는데 네. 그때 컬처본을 듣고 계시는 분이 한 2분 정도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좀 진짜. 저기 황조교님 플랫폼에서 너무 우리가 홍보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우리를 찬밥 신세 느낌이? 우리를 아니야, 너무 아니야. 몰래 스님처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아. 절대 부끄럽지 않아. 부끄럽지 않아요? 자랑스러운데. 아니 네. 근데 그건 희망적인 거예요. 2명이라도 있다? 그치. 아니 2명이라도 있는 거 더 하고 4만 명을 우리가 몰아온다. 앞으로 들으실 앞으로. 분이 많다. 앞으로 들으실 분이 가능성이 있는 우리 그렇죠. 플랫폼이다. 나 지금 방금 흥분했잖아. 그러니까. 4만 명에 흥분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2명에서 4만 명으로 뛰어넘는 깜짝 거야. 놀랐어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침 튀기시면서 4만 명 막 이러면서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이 4달러, 맞습니다. 4달러. 거의 4달러 느낌이죠? 네. 깜짝 놀랐어. 숫자 좋아합니다. 저 숫자 네. 수치에 아주 그냥 숫자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 4만 명이 4만 되는 명, 그날까지 여러분 분발해 주세요. 우리가 분발해야지. 아니지. 이게 다단계처럼 물고 와야지. 어떻게 물고 와? 다단계처럼 야 이거 좀 들어봐. 이거 괜찮아 이러면서 다단계처럼 입소문이 물고 나야 와야지. 된다. 그럼. 진짜. 네. 아니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어그로를 끌거나 또 막 자극적인 막 그런 걸 해가지고 그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아니 근데 저희 유튜브에도 이거 올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거 쇼맨인가요? 제가 올렸을 네. 그때 막 말 느리다고 막 구박받고 그랬잖아요. 저 상처받았거든요. 속에 담아두고 계셨네. 그래서 그거 이제 빼달라고 그러려다가 그래 내 모습이 원래 그런데 난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리라 올렸는데 유튜브에서 그 조회수가 250몇인가 봐. 제일 높아. 지금 점점점 우리 그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 컬처봄이라는 IP가 네, 확장되고 있다. 네. 그리고 저기 팔로워도 늘어나고 있긴 한데 근데 지금 2명밖에 안 보셨으니까 앞으로 4만 명. 아니 우리 이제 이 타이틀 시작할 때 4만 4만 명을 꿈꾸는 이렇게 해야 돼.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 조회수 200이면 좀 망한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망필. 유튜브에서 조회수 200이면 옛날에 조회수가 1. 조회수 없음 이런 것도 우리가 봐가지고 겨우 막 2, 3 올라간 것도 있는데 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뚜벅뚜벅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뚜벅뚜벅 네. 뚜벅뚜벅 가고 있다, 걸어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저번 방송 이제 웃는 남자에 대한 그냥 저의 총평
그리고 저희 근황 토크를 하다가 일부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줄거리 하셔야 돼요. 네, 이제 줄거리를 드디어 식구님이 원하셨던 줄거리를 하셔야 네. 되는데 또 하셔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제가 해야 되는데 예예예 제가 너무 천재로서 저 자신이 격상을 너무 했네요. 올렸네요. 예, 죄송스럽사옵니다. 가끔 예. 그래도 네. 돼요. 가끔 그런 걸로 이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제 웃는 남자에서도 특히 또 반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반전. 끝까지 말씀 못 드리고 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웃는 남자를 조금 더 재밌게 관람하시기 위한 어떤 배경 지식들 그리고 원작 소설이 있는 뮤지컬이잖아요. 또 빅토르 위고 하면 또 뭐 레미제라블, 뭐 노틀담의 꼽추 맞나요? 노틀담의 꼽추 그리고 이 웃는 남자까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뮤지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알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다. 그렇죠. 라는 근데 이제 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빅토르 위고의 작품 중에서 웃는 남자는 사실은 가장 덜 대중적인 작품 중에 하나였죠. 네. 맞아요. 노트담 꼽추나 그 레미제라블은 레미제라블. 굉장히 완전히 그- 뭐 난리도 아닌 작품이고 맞아, 전 세계적으로. 맞아. 근데 웃는 남자는 그거에 비해서는 물론 훌륭한 작품이지만 맞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한 단계 아래였고 그리고 이 작품은 오히려 되게 사회적인 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직접적으로 맞아요. 뭐 드러낸 작품이어서 더 사회성이 짙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빅토르 위고가 원래 정치에도 굉장히 깊숙이 그쵸, 의원으로도 예, 활동을 했었고. 맞아요. 근데 이 빅토르 위고가 웃는 남자를 딱 탈고를 하고 출간을 하기 딱 5개월 전인가 그때 자기는 이보다 더 뛰어난 소설을 쓴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애착을 자화자찬했고. 자화자찬. 근데 보통 이게 창작자라면 보통 이제 부족한 게 좀 보이기 마련이고 이게 홍보용 좀 멘트. 아쉽다. 이거 어몽현 대표님 느낌이네. 이 작품 그렇죠. 무조건 대박 날 그렇죠. 것이다. 왔다 이런 갔다 하는 느낌이네. 거죠. 예예예.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서 줄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웃는 남자는 또 영국 배경입니다. 우리 영국을 배경한 거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17세기 말 그래서 1690 몇 년도를 시작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어떤 단체가 등장을 하냐면 그 당시 영국에서 아이들을 납치하고 유괴하는 콤프라치코스라는 악명 높은 단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갑자기 도망을 가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도망을 가는지는 이따가 제가 또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한 어린 소년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겠습니까? 웃는 남자지. 웃는 남자야. 그인 네, 플랜. 그인 플랜. 맞아요. 왜 이 그인 플랜이란 소년이 웃는 남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냐? 입이 이렇게 찢어져 있어서 24시간 하루 종일 웃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찢어진 이유 자체가 자기가 뭐 어떤 병이나 질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콤프라치코스라는 일당으로 인해서 입이 찢겨진 거죠. 그래서 왜 그인 플랜은 입이 찢겨질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콤프라치코스가 도망을 가다가 배를 타고 도망을 가요. 근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 배 장면 기억나요? 그 굉장히 또 충격적인 장면이잖아요. 네네네네. 굉장히 웅장한 장면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 콤프라치코스 이 사람들은 그래 일만에 좀 양심이란 게 남아 있었는지 그래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이다. 라는 걸 하면서 속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뭐 두루마기에 피를 딱 뿌려가지고 그것도 비밀을 막 쓰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속죄하는 그런 내용들과 자기들이 했던 소행들을 그 두루마리에 쓰기 시작하고 호리병에 담아서 그 호리병을 바다에 던진 채 배는 침몰하게 되죠. 아니 그건 무슨 종교적 행위 같은데요. 굉장히 그 자기의 뭔가 속죄하고 구원 마지막에 그 구원의 끈을 죽을 것 잡는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신에게 이제 호소하고 구원을 하는 그런 마지막 발버둥인 것 같은데 이 호리병이 이따가 또 그인 플랜의 운명을 바꾸게 되죠. 근데 이제 그인 플랜이라는 아이가 혼자 네. 버려졌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떡하겠어. 먹지도 못하고 뭐 그렇죠. 입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그 눈 덮인 설원을 쭉 가는데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누군가 도와줘야 되죠. 그 유니세프로 등장을 한 게 고개사이자 방랑자인 우르수스.
인물이 우르스스스스스스. 저도 양준모 배우님 걸로 봤어요. 갑자기 괜히 막 괜히 또 뭐 핸드폰을 우르스스스.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막 보시다가 요즘 굉장히 핸드폰 바쁘셔가지고 아니에요. 저 지금 거의 죽음입니다. 네. 또 함께 합시다. 네. 맞아 말씀은 이렇게 말씀 너무 잘하셔. 아무튼 그래가지고 우르수스라는 갑자기 4달러 아, 생각나가지고 4만 명. 4달러. 이게 다 광고에 현대 자본주의 그러니까 뿐입니다. 남아 있는 거야. 네. 잔상이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4달러가 우르산가? 아니죠. 아니죠. 4달러는 우르산은 그거지. 4달러는 간 때문이야. 4달러는 그 버거킹 버거킹. 광고인가? 버거킹. 맞아. 아무튼 너무 또 우리 멀리 돌아왔어. 갔어. 멀리 갔어. 다시 와서. 데꼬아 일로 오세요. 그래서 우르수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그인 플랜이 그 하얀 눈 덮인 서랴를 걸어가다가 어떤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근데 여인이 그냥 그 눈 덮인 평야에서 가만히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죽어 있던 여인이었던 거죠. 근데 그 죽어 있던 여인의 품을 보니까 그 품 안에서 숨을 쉬고 있던 한 아기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인 플랜이 그 살아있는 아기를 안고 우르수스를 만나러 가게 되는 거죠. 아니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네 또 애기까지 그러니까 들고 굉장히 그 박애주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빅토르 이후의 사상이 드러나는 묻어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라는 이렇게 또 이제 끼워 맞추기를 장발장과 하면서 코제트. 그런 느낌일 수도 네. 있는 거지. 다 뭐 엮을 수 있어 우리가 엮다 보면.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우르수스라는 인물이 딱 그 인편을 보고 야 너 이거 누가 그랬어? 라고 물어보는데 그 콤프라치코스 녀석들이 그랬구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알아보네요. 딱 이제 그 당시 너무 유행처럼 번져 있던 게 그런 그 콤프라치코스 일당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데아라는 인물은 보니까 애가 앞이 안 보여. 뭔가 이제 동공의 움직임을 보고 알았던 것 같아. 예, 뭐 전등을 눈앞에 비쳤는데 얘가 보통 이제 앞에서 우리 모빌 왔다 갔다 하면 눈동자도 그쵸, 같이 그쵸. 움직이잖아요. 근데 대하의 눈동자는 움직이고 있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우르수스가 아이고 네 동생 창립니다. 막 이런 말을 또 이제 하면서 이 둘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인배. 대인배. 굉장히 그 츤데레죠. 맞아. 굉장히 막 아닌 척, 너 필요 없다, 썩 꺼져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 둘의 연민을 느끼고 이 둘을 키우게 되는 게 바로 우르수스죠. 대하랑 그 그인 플랜이 나이가 이게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야 대략? 일단 그 애기- 상황상 봤을 때는 애기인데 6살 뭐 5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동년배라는 느낌이 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상식적인 퀴즈를 말씀드리자면 그윈 플랜 이름에 또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 이거 들었는데. 들었어요? 네, 이거 들었는데 까먹었어. 방금 플랜. 제가 했던 네. 이야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플레인 뭐예요? 플레인 평야. 평야 그윈 그윈 내 아는데. 그윈 바로 이게 뭐 켈트어로 하얀색을 뜻한대. 하얀색.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밭을 거닐면서 우르수스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뭐 그 전부터 이름이 그윈 플랜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아무튼 그 소설 안에서 상징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윈 플랜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우르수스도 뜻이 있습니다. 맞아 있어요. 자 우르수스 아까 내가 비슷한 우리 단어 말했잖아. 우르수스. 우르사 뭐예요? 곰이라는 뜻이에요. 곰. 근데 소설 속에 보면 이 우르수스가 늑대 한 마리 키웁니다. 그 늑대 이름 뭔지 아세요? 늑대가 영어가 아니라 고대어로 있는데. 뭐 있는데만 있는데, 아시고 모르셔 다 저는 애매하게 몰라요. 하셔. 오케이. 뭐예요? 늑대 이름이 호모예요. 호모. 아. 그 호모라는 게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우르수스라는 인간의 이름은 또 곰이고 곰이고 자기가 키우는 늑대 이름은 또 호모고. 사람이고. 그래서 이 소설 속에 대사가 이런 게 있대요. 그 우르수스가 그 늑대 호모한테 한 얘기가 특히 인간으로는 퇴화하지 마라. 호모한테 그 늑대한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그 당시 빅토르 이고가 세상을 바라봤던 그리고 우르수스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좀 냉소적인 시선 그런 게 묻어 있는 이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우르수스에게 걷어진 그인 플랜과 대안은 고개사의 단원으로서 자라나게 되고 그인 플랜은 또 입이 찢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족들이나 관객들로부터 엄청난 인기 스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입을 찢어가지고 그렇게 해놔서 좀 뭐라 그러지? 불편했을 텐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또 인기의 요인이 되죠? 그렇죠. 이래서 제가 또 준비한 게 이 콤프라치코스가 왜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콤프라치코스는 그 스페인어로 콤프라가 사다라는 뜻이래요. 스페인어로. 치코스는 뭐예요? 치코. 치코 뭔지 아세요? 치코? 치코는 소년. 어린 아이를 뜻하는데 소년을 사다. 그래서 내가 치코를 어떻게 알았냐면 수파 아시죠? 수파에서 그 크루 이름 중에 하나가 라치카가 있어요. 라치카. 치카는 소녀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그러니까 파생된 치코는 치코. 소년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콤프라치코스가 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냐? 17세기 후반에 어린이 실종 사건이 영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숫자가 뭐 수십 명, 수백 명도 아니고 무려 5만 명, 5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유괴가 되고 실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어야 될 놀이터나 뭐 길가에 아이들은 없고 아이들을 찾으러 다니는 그 부모님들만 거리에 넘쳐났다고 할 정도로 그 아이들의 유괴 사건이 정말 성행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영국 왕실에서도 이거를 이제 소탕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딱히 방법이 방도제. 없어.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동화가 있죠. 동화 네, 피리 부는 사나이. 아 여기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애들을 다 데려가잖아요. 그때 요거를 배경으로 나오는 동화라는 썰이 있죠. 진짜 음. 그 실종된 아이들 네네네네. 오케이 개구리 소년이 생각나는 거 개구리 너무 미안- 무서워. 너무 미안합니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진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실종된다는 거는 갑자기 얘기가 증발하거나 막 이제 외계인이 납치하거나 이런 게 아닐 그 거 아니에요. 부모의 심정은 정말. 그니까. 그리고 어떻게 5만 명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걔네들 먹고 재우고 어떡해? 그래서 이게 이 실상이 드러난 게 바로 빅토르 위고의 웃는 남자라는 소설인데 사실 콤프라치코스는 약간 가상의 그 빅토르 위고가 약간 설정한 그 단체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 콤프라치코스라는 단체가 애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보통 이제 7살에서 11살 진짜 어린애들 성장이 성장기 직전에 아이들을 납치를 한 다음에 그 아이들 어떻게 했냐면 관절 마디마디를 우리 화분 분재하듯이 묶는 거야. 그래서 자라지 못하게. 그래서 그 아이들은 관절이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런 자극 때문에 외소증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아이들을 만들었냐? 그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게 기괴한 애들. 기괴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의 유익을 약간 즐기는 프릭쇼. 우리 그 위대한 쇼맨에서 네네, 괴물쇼. 그런 쇼들 있잖아요. 괴물쇼라는 게 유행을 했었대요.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괴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마치 애완동물처럼 목줄을 채우고 다니는 게 유행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했냐면 기괴하면 기괴할수록 비쌌어. 비싸고 희귀하고 그리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야. 그 나도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무 싫어요. 어떤 기괴함을 통해서 자기의 기쁨을 느낀다는 거는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변태적이고 미쳤어요. 미친 거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미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행을 했던 거죠. 그런 귀족들 사이에서. 끔찍하다. 그 프릭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조금 더 과시하고 그런 사회 풍토가 만연이 되어 있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근데 뭐 관절 마디마디를 묶는 건 또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그냥 설치류의 기름을 얼굴에 주입을 하기도 하고 아까처럼 입을 찢거나 이런 뭔가 진짜 그 기행적인 행태를 막 아이들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밥을 제대로 줬겠어요? 안 주죠. 그냥 진짜 생명줄을 붙들고 있을 정도로만 밥을 이제 주거나 거의 먹이지 않거나 그리고 우리에 가둬서 개처럼 키우는 거예요, 진짜. 너무 슬픈 작품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납치를 당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품 가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팔리지 않거나 귀족들이 얘는 뭐 그냥 뭐 딱히 내가 사고 싶지 않아라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냥 그 아이들을 또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짐승들의 밥으로 산에 그냥 내던지는. 아니 근데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왜 그 귀족이나 성직자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전체 인구에 비해서 한 뭐 3%인가 그 이내였었다고 들었는데 영국은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그 몇몇의 귀족들을 위해서 5만 명을 그렇게 희생을 했다라는 게 참 그쵸. 진짜 아이러니하고 그 넘버에서도 이런 게 나옵니다. 웃는 남자의 넘버에서도 우리는 상위 1%막 이런 게 나와요. 아, 거기 1% 예, 1% 그런 말이 라- 나오는군요. 거기도 맞아요. 나오는군요. 그런 걸 보면 1%라는 건 굉장히 소수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 소수가 다수를 억누르고 그렇죠. 다수의 것을 빼앗고 그러면서 격차가 점점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게 옛날에는 그렇게 프릭쇼 같이 사람을 가지고 아니면은 뭐 동물 중에서도 신기한 동물 이런 걸 했다면 현대는 아, 진짜? 먹었어 그래서? 거기서 그냥 저 돈이 없어가지고 돼지 볶음 먹었어. 돼지 곱창 볶음. 맛있었겠다. 되게 그것도 맛있어. 소주 한 5병 먹었어. 노개소를 먹는 애였어? 그러니까 그날 명상하고 아니 좋은 얘기 듣고 그 연희동에서 명상하고 마음을 싹 비우고 알코올로 싹 채워놨어. 원래 우리 인생이 그런 거야.